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 박물관에 왔습니다. 일단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911들이 저를 또 반기고 있고, 살짝 뒤돌아보면 여기 요 위쪽에 보이시죠? 요거 예. 911을 또 올려다 놓은 조각품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시죠. 와, 너무 이쁩니다. 카민 레드부터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들어가져 있고, 일단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와, 끝내준다. 네, 바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 박물관,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또 영접해 보겠습니다. 약간 갓생 사는 기분인데, 일단은 입장료가 12유로, 그 다음에 저는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4유로 주차비를 더 내야 돼요. 한 2년 전쯤에는 한 9유로, 10유로 정도 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좀 올랐네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포르쉐 뮤지엄은 크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뭐 1층은 뭐 볼 게 없고요. 2단계로 2, 3층이 볼 게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티켓팅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와요. 올라와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요거, 여기서 이제 관람 순서에 맞춰서 쭉 차를 2층을 전부 다 둘러보면서 차를 봅니다. 이렇게 차를 보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3층으로 가서 이렇게 차 쫙 보고 다시 슝 내려와서 여기 1층에 아마 기념품 샵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포르쉐 뮤지엄 일정은 이렇게 동선이 되어져 있고요. 솔직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바로 이 차입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이게 어떤 차냐면 C2 페이튼이라고 불리는데 1898년에 만든 차예요. 근데 이 마차가 무려 전기차입니다. 네, 포르쉐 전기차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포르쉐 박사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만들기, 이제 열을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 그때 당시 이런 자동차들, 그 다음에 어떻게 차를 만들었고, 무언가 여러 가지 뭐 도면이라든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영어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독일어 영어. 그리고 뭐 통역 같은 것도 밑에 있기는 한데 한국어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쭉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예전에 그 초창기 포르쉐들은 아주 낯설기도 하고, 솔직히 이거 보세요. 바퀴도 그냥 나무살이잖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각종 증기라든지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하염없이 보게 됩니다. 내가 알던 포르쉐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또 배지 같은 거 보면 포르쉐 맞아요. 이렇게 포르쉐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여러 가지 자동차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이게 무려 1900년대 뭐 이때거든요. 1912년도에 이렇게 엔진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엔진을 각각의 기호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렇게 대형 라인업 차들에 장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오픈 에어링 버전의 차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특히 넓은 공간에는 이렇게 그때 당시 제작했던, 그리고 무언가 서명을 했던 각종 서류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포르쉐를 사랑했던 그런 각종 정보들을 아주 잘 나열이 되어져 있고, 이건 뭐지? 포르쉐와 함께 했던 각 역사들을 깔끔히 표현을 해놨어요. 히틀러와 폭스바겐, 이렇게 포르쉐, 그리고 RDA 체결. 진짜 보기 쉽게 되어 있다. 영어로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읽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거의 다 이 전쟁 당시에 포르쉐가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지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신기합니다. 그치, 또 트랙터, 포르쉐 하면 이제 농기계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너무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차도 있는데, 포르쉐 904 까레라 GTS. 솔직히 나는 이 차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근데 모터스포츠 세계에서 주름 잡았다라고는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와이퍼도 딱 정 가운데 위치해져 있고, 주유캡도 이렇게 보닛에 붙어져 있고, 사이드미러도 한쪽에만. 근데 이 차 도어도 최대한 이 앞쪽에만 열 수 있게끔 해놨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공기 통로도 깔끔히 빠져 있는데, 한 가지 인상적인 건 얘 뒤쪽이에요. 뒤가 진짜 멋있네요. 포르쉐에 이런 차가 있었구나. 뒤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어떡할 거야. 기가 막힌다. 참고로 1963년에 태어난 녀석이고 160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가 250km. 와, 끝내주네요.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치. 이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단연 너무 멋진 차 아닙니까?
정말 명기입니다. 포르쉐 550 스파이더. 지금 봐도 뭐 손색 없죠. 911의 향수가 이 녀석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멋있는 녀석이고, 이 콕핏 보세요. 미쳤습니다. 당연히 뭐 박물관이니까 관리를 엄청 잘 했긴 하겠지만 지금 달려도 현역으로 뛰어도 전혀 손색 없을 것 같은 진짜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요 배기 파이프 라인까지. 역시 550 스파이더는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1950년대 한번 가볼까? 와, 이건 뭐야? 굉장히 특이하다. 포르쉐 356 쿠페. 오, 너무 이쁜데요? 정말 다양한 차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포르쉐. 1948년도 우리나라 한참 그 격동의 시기를 보낼 때 포르쉐는 이런 차를 만들었군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718RS가 있네요. 1960년대. 확 올라가네, 갑자기. 출력도 많이 높아졌어요. 160마력에 이릅니다. 최고 속도도 225km. 야, 이때 당시.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죠. 그 뒤쪽에 스피드스터 프로토타입이구나. 우와, 신기해요. 이 매끈한 차체 면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디자인 너무 잘했어. 어떡할 거야. 너무 멋있는 차가 여기 서 있죠. 이렇게 클래식카 라인업들을 쫙 지나가 보고 나서 이거는 뭐야? 그때 당시에 서명, 그리고 협업했던, 그리고 포르쉐 휘장들을 깔끔히 마련을 해 놓았는데 되게 이쁜 것들 많다. 그리고 역시 포르쉐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트랙터, 농기계 쪽에서도 포르쉐는 이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상당히 또 많은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에 특히 이 포르쉐 디젤 슈퍼라고 쓰여져 있는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분야의 차라고 저는 다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년대로 넘어와 보면 포르쉐 356C 카브리올레인데 이게 경찰차로 그때 당시 활용이 됐다라고 해요. 포르쉐 경찰차라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진짜 경찰을 뜻하는 데칼이 붙어져 있고 경광등이 위쪽에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한쪽에 경광등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뒤쪽 보면 그런 사이렌 같은 거 뒤쪽에 좀 가운데 있어요. 우와,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걸. 그때 당시 경찰차는 낭만이 있었네. 와,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설의 차가 나옵니다. 바로 91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11의 시초가 될 만한 녀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1964년도에 나온 130마력짜리 210km를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완전 초창기에 911의 원형이 됐던 이 실내 시트, 지금 911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모습 진짜 끝내주죠. 이 뒤쪽에도 아주 멋있는 포르쉐가 한 대 서 있네요. 어떡할 거야. 이건 또 타르가의 시초가 된 녀석이네요. 1967년도에 만들어졌고 똑같이 130마력 210km를 달릴 수 있는데, 와, 진짜 이쁘다. 미쳤다. 911이랑 911 타르가, 이 타르가 끝까지 지금도 복원을 하고 있죠. 이 형태라든지. 타르가가 처음에 태어나게 된 배경은 다소 좀 인상적이에요.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오픈카를 내놨는데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안전 규제를 마련해 놓습니다. 수입차를 대상으로 말이죠. 포르쉐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가운데에 아주 두꺼운 이 빔을 설치를 해서 안전 규제를 맞추자. 그러면서도 오픈 에어링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타르가가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독보적인 아주 독특한 포르쉐만을 상징하는 끝내주는 하나의 차로 자리 잡게 되어져 있죠. 이 원형이 됐던 1세대 타르가를 1세대 911과 함께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계단을 살짝 올라가 보면 갑자기 가장 최신의 포르쉐 차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이쪽엔 또 모터스포츠 영역이네. 우와, 위쪽에도 차들이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져 있네요. 일단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포르쉐 이코넨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정말 이 유수의 아주 명작 포르쉐들을 다 갖고 와서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봤던 저런 핑크피그도 보이고 진짜 너무 이쁘다. 저 녀석도, 저 마티니 포르쉐, 쟤도 그때 이코넨 때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와야겠다.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일단은 앞쪽으로 가서 한 대 한 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1970년대로 가봅니다. 포르쉐의 이 레이싱 모터스포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연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레이스카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져 있네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아름다워요. 914S. 야, 이런 건 진짜 보기 힘든 차거든요. 지금의 포르쉐 같지가 않죠.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진짜 완전 경량 로드스터 같은 느낌이 나네. 우와, 신기하다. 뭐, 이 어쨌든 뭐 이 녀석과 함께 이렇게 각종 레이싱 무대를 휩쓸었던 진짜 포르쉐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었던 70년대 모터스포츠 전성기의 차들을 한 대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지금 봐도 손색 없고, 야, 이 뒤태 보세요. 이 최대한 공력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짜 모양 따위는 포기한다. 무조건 나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 뒤쪽에 이 실린더와 엔진을 탑재하고, 와, 끝내준다. 무조건 1인승이죠. 네, 이런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차들보다는 저 뒤쪽에 핑크피그가 가장 많이 또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이 녀석 약간 돼지를 닮았다 그래서 약간 놀림을 받았는데, 아예 그런 루머 그리고 놀림을 받으니까 포르쉐가 대놓고 데칼을 이렇게 돼지의 각 부위에 형상화하게끔 붙여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 녀석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아이콘이 됐죠. 심지어 이뻐.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하면 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근데 약간 정말 뚱뚱하고 펑퍼짐하고 막 눈도 동글동글한 게 진짜 돼지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명차 하나 있네요. 포르쉐 911 까레라 RS 2.7이구나. 우와, 73년도 녀석인데 210마력 발휘를 했고 245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쁘다. 까레라 RS 2.7 너무 멋있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도 까레라 RSR인데 역시 모터스포츠를 주름 잡았죠. 롤케이지 보세요. 와, 그때 당시 이게 70년대 초반인데도 롤케이지 안쪽에 엄청 두툼하게 넣고, 야, 끝내준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갑니다. RSR 3.0 조금 더 하드코어한 버전이죠. 이 공기흡입구를 최대한 냉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범퍼 밑단까지 깊게 뚫어 놓았던, 이게 바로 이 RSR 3.0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녀석도 뭐 명기입니다, 명기. 그리고 뒤쪽 테일이 더 커졌죠. 공력 성능, 특히 다운포스를 늘리기 위해서 뒤쪽 테일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당시엔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이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쁜 차들 많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녀석, 포르쉐 935 베이비입니다. 진짜 베이비처럼 아주 귀여우면서도 살짝 어딘가 모르는 순둥순둥한 이미지도 전달해 주고요. 왜냐하면 헤드램프가 범퍼에 붙였거든요. 굉장히 큰 시도였다라고 해요. 당시에 포르쉐는. 이 마티니 포르쉐 데칼도 너무 이쁘고, 팬더를 그냥 보닛과 일체형으로 앞쪽으로 굉장히 길게 뺐습니다. 전부 다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공기흡입구 사이드 덕트에 엄청 크게 뚫어 놓았고, 그래서인지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어마어마한 이 리드와 팬더가 훌륭합니다. 정말 오로지 달리기를 위해서 최적화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배기구는 심지어 이 바깥에 뚫어져 있어.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녀석 935 베이비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911 터보 3.3 카브리올레. 야, 이거 비쌌겠다 그때 당시. 지금도 911 터보 카브리올레는 비싼데, 야, 얘도 이쁘네요. 얘 정말 낭만이 있는 차다. 그때 당시 흰색 시트라. 이 팬더는 어느 포르쉐를 보든지 뭐 여전하네요.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엔진을 뒤쪽에 넣어야 됐으니 기술적으로 팬더를 부풀렸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감성 포인트이자 브랜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했죠. 쭉 넘어가서 956은 왜 거꾸로 서 있지? 이런 것도 재밌네요. 포르쉐 956 거꾸로 서 있고, 모터스포츠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는데 본격적으로 포르쉐가 조금 더 상업화 그리고 판매량에 집중하던 시기예요. 이제 회사 덩치를 점점 키워갑니다. 70년대 모터스포츠 기술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았으니 이제는 차 팔아야죠. 자동차 회사니까. 그래서 등장하게 된 정말 잘 다듬어진 911 터보 3.3 카브리올레, 아까 봤던 그 녀석. 그리고 이렇게 얘도 너무 이쁘다. 컬러 뭐야, 미쳤네. 와, 이 팬더 굉장히 두툼하죠. 얘는 쿠페, 앞에 거는 카브리올레. 나는 쿠페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다. 얘는 유럽 어딘가에 왠지 지금도 잘 고치면서 타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959. 와, 이것도 지금 포르쉐에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긴 차체, 그리고 엄청나게 굴곡진 이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으로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9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는 차들 많이 나오네. 뭐 명작이죠. 터보 S 3.3. 이거 뭐 기가 막힌 차고,
와, 부럽다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런 포르쉐 박물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당연히 자동차가 뼛속 깊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와, 부럽다. 그리고 911 까레라 쿠페 경찰차. 아까 그 경찰차랑은 뭐 여러모로 옛날부터 포르쉐는 참 경찰차로도 많이 활용을 했네요. 이렇게 경관 2개 달려 있고, 야, 이 녀석으로 그때 당시에 웬만한 차들 다 잡았겠는걸? 그 다음에 911 까레라 RS.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약간 마이애미 블루 컬러 같기도 하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 포르쉐가 굉장히 도전적인 차들을 많이 만듭니다. 저는 928 GTS가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포르쉐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좀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특히 이 센터페시아 운전석 쪽 보세요. 일반 승용차 같지 않으세요? 포르쉐가 이런 차도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오면서 포르쉐가 진짜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각종 상을 휩쓸었던 포르쉐의 이 진기록들, 트로피, 가장 가운데에는 르망 24시가 있네요. 이런 것도 매우 인상적이고, 우와, 다 소중한 유산이죠. 얘들아, 너무 시끄럽구나. 그래, 많이 배우렴. 나는 그럼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할게. 여기 너무 귀여운 차가 있다. 이거 카랑 협업한 거잖아요, 애니메이션. 너무 귀여워. 또 이런 거 보면 아이들 환장하지. 이거 실물로 나 처음 보는데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여워요. 최근에 이거 오마주한 신형도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차들이 보입니다. 까레라 GT 말해 뭐합니까? 명불허전, 명기죠, 명기. 지금 봐도 전혀 손색 없는 차이고, 그다음에 카이멘 S 스포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깔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파이톤 그린. 이게 2008년도 차인데 아주 이쁜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것도 신기하다. 카이엔 S인데 정글? 뭐야? 이렇게 꾸며놓은 차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카이엔 진짜 이 포르쉐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차지한 녀석이고, 이와 함께 시초가 됐던 파나메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 그러면서도 진짜 이 포르쉐를 단번에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게 한 아주 풍족한 이 수익 구조를 만들게 해준 장본인이죠. 진짜 센세이션했어.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이 뒤쪽이 이렇게 완만하게 빠져 있는데 4도어래. 와, 근데 포르쉐 스포츠카 그 감성을 어떻게 낼 수 있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과 그리고 비난도 받았었는데 다 극복을 했죠. 이 4도어 라인업 카이엔과 파나메라, 너무 이쁩니다.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진짜 이쁜 차 나오죠. 포르쉐 911 GT2. 와, 얘는 에휴, 말을 뭐합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GT2. 이때부터 이제 GT 계열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0년대부터 GT 계열,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포르쉐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차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918 스파이더 에디션? 근데 911 터보 S를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약간 컬러 조합이라든지 그러네. 그 에디션만의 특징이 묻어져 있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차 처음 봐. 이 시절 911도 진짜 저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형광 포인트. 와. 그리고 여기 에디션. 나타내는 별도 배지를 비롯해서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센트럴 휠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에디션 차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911R. 이것도 한국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차죠. 완전 극단적인 하드코어 스포츠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0마력을 발휘하고 323km를 달릴 수 있거든요. 야, 911R도 포르쉐 박물관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네요. 이 뒤쪽도 진짜 일반 911과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시트 뜯어내고 완전히 하드코어한 이 시트 너무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까레라 GT와 함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차 918 스파이더. 이게 무려 2010년도에 나온 차인데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지금도 손색 없죠. 한 2030년에 만들었다라고 해도 이해할 만한 차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앞서갔던 포르쉐의 기술력 끝판왕 차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918 스파이더. 진짜 맘 편히 실문 영접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918 스파이더. 그리고 919 하이브리드. 요 녀석도 뭐 실제 경주를 뛰었던 그 흔적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19 하이브리드. 2016년에 나왔고 사실상 918 스파이더의 기술적인 원형이 됐던 차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제 포르쉐의 미래, 현재와 미래로 연결짓는 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네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포르쉐도 이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녀석 한국에도 판매가 되고 있죠.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얘는 4S네요. 뭐 물론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얘 진짜 멋있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포르쉐 포뮬러 2도 하고 있죠. 네, 태그 오이어 뭐 여러 가지 보스라든지 데칼들이 아주 인상적인데, 포뮬러 2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흐름을 이끌어 가려는 포르쉐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인상적이고요. 이것도 있다. 이거 신기하다. 약간 살짝 쉬어가는 코너인가? 슈투트가르트가 또 포르쉐의 이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공장이라든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 포르쉐 뮤지엄이 거의 사실상 이제 공장의 시작이네요. 이 뮤지엄 뒤쪽으로 전부 다 공장이 되어져 있고, 뭐 바디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인트샵 가장 끝쪽에 위치해져 있고, 신기한 건 별도의 타이칸 만들 수 있는 어셈블러리 공장이 엄청 크게 지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각의 깔끔히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밌는, 어렸을 때부터 나만의 포르쉐 만들게 해보면서 익혀라.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포르쉐 사길 바랄게 라고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간단하게 또 몇몇 차들을 구경하고 이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슉 내려가면 모든 관람이 끝납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는 역시 나가는 길목에 포르쉐의 이런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샵이 있죠. 저도 가서 구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왠지 한국에 없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꽤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모형 자동차 좀 사볼까? 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포르쉐 박물관 투어를 마쳐봤는데 한국에서 봤던 그 이코넨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정말 명기이자 지금은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구해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진귀한 차들이 가득했고,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놔서 그런지 이해하기도 쉽고요. 영어로도 잘 표현을 해놨어요. 마지막 굿즈라든지 이런 건물의 디자인 형태나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 2-3시간 차 하나하나 보면서 사진 찍고 시간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오면 무조건 포르쉐 박물관 구경해 봐야 된다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계 곳곳을 이동해서 특별한 자동차와 함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